정리만 해드리고 가겠습니다. 대산사사님 말씀입니다. 마음으로 사람이 남한테 복을 짓는 방법이 돈만 이렇게 주는 게 아니라 금전 이전에 마음으로 좀 넉넉하게 마음으로 가지고 말도 좀 더 깊게 하고 그 다음에 몸으로도 봉사도 할 수 있다. 금전 이전에. 금전은 자연스럽게 여력이 되면 좀 하는 거고 여력이 못 되면 못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몸과 말과 몸과 말과 마음으로 보시하는 이 공덕이 크다. 비록 남을 위해서 보시한다는 뜻이 아니라 남한테 말 어떻게 해요? 남한테 내 마음이 시궁창 같고 구질구질하면 내 얼굴이 드러나고 말과 행동이 드러나요. 내 마음이 피곤하고 지치면은 잘 안 좋게 안 나가죠. 이게 내 어쨌거나 남에게 마음으로 몸으로 또는 말로서 부드럽고 덕을 쌓을 수 있다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 결과적으로 나도 내 몸과 마음과 생각들이 긍정되고 편안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남을 위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남을 위해서 보시를 하는 것 같지만 나 자신을 위한 보시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마지막에 행의 덕을 한번 보세요. 이건 몸으로 하는 덕입니다. 두 번째 줄에 정신이나 육신이나 물질이나 간에 남에게 이익을 끼쳐주는 행을 이름이 원불교에서는 세 가지 행을 가장 먼저 말합니다. 그러니까 꼭 원불교에 와서 그렇게 하라는 뜻은 아니고 세상에서 관계를 할 때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있어야지 한 가지라도 딱 없다 내 주변에 인연이 없. 그러면 가족을 제외하고는 인연을 조금 거리를 두는 게 좋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내가 마음으로라도 신경을 좀 쓰여야 돼. 저 사람에 대해서. 관계를 맺고 있는데 그렇죠? 그 다음에 말도 나한테 상처를 주는 말을 해. 또는 몸으로 어떤 배려가 없어. 근데 사람마다 다르지만 이 세 가지 중에 최소한 한 가지라도 걸치고 있어야 관계가 유지가 되는데 관계를 정리할 때 거리를 둘 때 이 세 가지 기준으로 한번 살펴보면은 이 사람은 조금 내가 거리를 두어갔구나. 나에게 덕이 없구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세상도 그러할지나 몸과 말과 마음으로 내가 어떤 사람에게 하든 일로서 하든 여러분들 어디 시험 하나 보려고 해보세요. 직장 하나 구해보려고 해보세요. 가서 면접 말도 잘해야죠. 직장생활 잘하면 몸으로도 좀 양보하고 배려를 해야 돼요. 마음으로도 거기에 뜻을 두고 정진을 해야 돼요. 몸과 말과 마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일이 없다는 얘기예요. 사실은. 대종사님 말씀은 그래서 이 세 가지로 와서 마음으로 적공하고 세상을 살면은 사실은 온 천하가 고를 잘 산다고 했는데 온 천하까지 말을 하지 말고 내 삶이 조금 여유로워져요. 말로 또는 몸으로 작은 행동으로 마음으로 좀 더 여유롭게 쳐다보면은 온 천하가 여유로워진다는 얘기는 대종사님 말씀은 뭐냐면은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내가 기분이 좋아. 오늘 뭐 주식 사는데 팍 뛰었어. 뭐 혹시 주식 사는 거 있으세요 여기? 우리 변기님은 주식 같은 거 안 해요? 아 그래? 주식을 샀는데 막 주식 오늘 아침에 막 대박 졌어. 그럼 기분 좋아. 그럼 세상 온 천하가 편안해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를 떠나서 몸과 말과 마음으로가 따로 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내 몸과 말과 마음이 내가 먼저 주변에 그렇게 하고 나도 여유롭고 내 마음이 편안함으로 인해서 온 세상이 편하다는 얘기예요. 자, 현실 이건 본문이죠. 세상 사람들 신경은 꼭 그렇지는 않죠. 왜냐면은 자신의
이익과 이해타산 앞에서는 이 정당한 말을 하지 않고 뒤에서 딴 얘기하고 야, 그 사람 안 보이면은 쌤내고 시기 질투하고 남 잘되기 배 아파요. 막. 그리고 어떻게든 내가 좀 더 하나 가져가려고 하잖아요. 이 법문이 참 쉬운 말이지만 막상 삶의 현장에서는 쉽지가 않아요. 이것을 내 몸과 말과 마음으로 내 스스로 넉넉하고 주변에 넉넉하게 하려면은 마음 공부하고 마음 챙기는 거 하지 않으면은 그 힘이 없으면 절대 세상 나가서 잘 안 돼요. 공허한 말이 된다는 얘기예요. 어쨌거나 바람처럼 흩어지는 공허한 말씀이 되지 않도록 우리도 좀 더 마음을 챙겨가고 마음 공부를 하자는 뜻이 이 본문 안에 숨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짚어드리고 가는 거예요. 요즘 일하다가 보면 부장님 같은 경우 우리 가장 많이 들었던 얘기 있잖아요. 지금 현재밖에 없다. 지금 이 순간 현재를 살아라라는 유튜브가 나와. 이거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병기님 들어봤죠 이거? 병기님 이거 안 들었나 보네. 병기님 유튜브 내가 한번 봐야겠네. 뭘 보든가. 아, 지금 현재밖에 없다. 지금 이 순간을 현재를 살아라는 유튜브가 나왔는데 너무 많이 나오는 얘기예요. 그지만 그러다 문득 한 강사가 유튜브 강사가 질문을 해요. 근데 내가 깜짝 놀랐어요. 이 질문에. 조나무 강사라는 분인데 유명한 강사예요. 지금 현재 이 순간을 사는 살라고 하는데 어떻게 사냐고 말하는 사람은 없다 그렇게 얘기해요. 지금 현재 이 순간을 살으라고 말을 하는데 지금 현재밖에 없죠. 과거는 지금 제가 말하는 이 순간도 흘러가고 있고 미래는 오지 않았고 지금 얘기를 듣고 있는 이 순간밖에 없어요. 순간 찰나밖에 없어요. 그건 우리가 알고 있어요. 알고 있지만 현재를 어떻게 사느냐 이거예요. 어떻게 사냐 이거예요. 현재를 살라고 하는데 그래서 제가 선뜻 이렇게 우리가 그냥 전라도 말로 뻥 찐다고 하잖아요. 뻥 했어요. 왜? 지금 현재가 전부인 것은 아는데 어떻게 지금 현재를 살아야지? 갑자기 이렇게 생각이 뭐라고 말을 해줘야지 나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떻게 사는 게 현재를 사는 것이지? 문득 이렇게 선뜻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조나무 유튜브 강사 얘기를 듣고 나서 야 이렇게 표현도 하는구나. 이렇게 단순 명료하게 이렇게 딱 표현을 해주는구나. 이미 우리들은 이미 알고 있어요. 우리들은 이미 그렇게 살고 있었어요. 근데 한단 명료하게 우리들이 이 정리하려면 어려운 거예요. 변화모 강사가 하는 질문. 우리 현대인들은 바삐 목적을 위해서 달려왔는데 왜 공허하는가?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바삐 뭔가 열심히 살아왔는데 왜 공허하냐? 이 자리에서 배타우님에서부터 우리 80이 다 되는까지 우리 저기 누구죠? 오늘은 제가 비염이 심해서 생각도 안 나고 글씨도 안 보이는데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정말 바삐 이 자리에 오신 분들 중에서 나는 그냥 맨날 놀다만 왔다 이런 분 없어. 일이 있든 없든 순간순간 나름대로 열심히 바삐 살아오셨어요. 오늘 처음 오신 병기님 부담스럽게 자꾸 불러서 미안한데 병기님도 나름대로 순간순간 열심히 살으려고 노력하지 않았어요? 그죠? 그죠? 근데 병기님한테만 그런 게 아니라 저분 성은 바람 이병기 선생이고 이름만 같아요. 성은 김씨고. 자, 이 자리에서 어느 누가 바삐 열심히 살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윤원정 부회장님은 조금 달란가? 왜 본명에 신서선자를 쓰니까. 근데 이 조남모 강사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 뭐냐? 인생의 여러분들 삶의 행복은
인생의 목적과 일과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목적이 뭐예요? 나는 돈도 벌어야겠다. 직장을 잡아야겠다. 명예를 구해야겠다. 예쁜 뭐 배우자를 만나야겠다. 가정, 또 일과, 오늘 하루 정해진 일과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오늘 일과가 끝나면은 가서 뭘 하고, 내일 뭐 회사 사람들 만나야 되고, 오후에 뭘 배워야 되고, 저녁에 뭐 또 해야 되고, 일과. 그러니까 인생의 행복은 목적과 일과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일과가 목적 자체가 인생의 행복이 되지는 않는다는 얘기예요. 이 사람의 말 뜻은 뭐냐면은 정말 행복은 어디에 있느냐? 그 일과 속에 순간순간에 밀도 있게 사는 것이 핵심이라는 거예요. 나는 이제 이 사람의 표현입니다. 이걸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밀도 있게 산다. 밀도라는 게 뭐예요? 이거 젊은 사람들한테 물어봐야 나. 밀도는 제가 화공과입니다. 우리 저기 재료공학과에 있는 재료공학과 맞나요? 밀도가 뭐예요? 우리 공학과 출신들끼리 얼마나? 예? 아, 이거 공학 부피 부분의 질량이래요. 아, 정말 전문적인 용어가 나왔는데 그 아직도 그걸 기억하고 있네요. 대단해요. 밀도라는 것은 부분의 질량이 수학적으로 맞지만 어떤 한 부분에 그렇지 않은 걸 밀도가 높다고 그래요. 인구 밀도가 높다, 분포도가 높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순간순간에 밀도 있게 그렇게 살으라는 말이에요. 왜 이게 뭐냐면은 우리는 순간순간에 왜 공허하냐면은 여러분들 쉴 때 어떤 마음이 들어요? 뭔가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것들을 그 자리에 채워넣으려고 마음을 먹는데 한국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에요. 무심히 이렇게 지나가는 오늘 우리 교당에 구절주 이쁘게 폈잖아요. 꽃이 이쁘게 폈거든요. 구절주 한 번 보는 순간을 놔두고 그 시간에 무슨 생각을 하냐면 본능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 마음자리에 내가 이 순간이 끝나고 어딜 가면은 그 시간에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것을 채워 넣어야지라는 이 뭔가 마음의 강박관념이 있어 우리들은. 뭔가를 채워 넣어야지. 그 순간순간에. 그럼 어떻게 돼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은 뭐가 돼요? 그 순간에 목적이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내가 하루 종일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을 찾아서 뭔가 해야지. 이렇게 늘어져 있으면 안 되지. 이렇게 쉬면 안 되지 하면서 그 목적을 하루를 위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그 목적을 세워놓고 그 다음에 뭐가 우리가 붙어요? 순간의 일과. 일과가 뭔지 아시죠? 그날 오늘 오전에는 뭐하고 이 시간에는 뭐하고 이 시간에는 차 마시고 이 시간에는 그러니까 하루 계획표가 그 순간순간에 밀도 있게 사는 게 아니라 집중하고 몰입해서 사는 게 아니라 어떤 의미 있고 가치 있는 목적을 위해서 하루 종일 동동동동 뛰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생각 안 해보세요? 하루 계획표를 딱 세워놨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획표를 세워놓고 그날 하루를 100%다 이룬 날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한 번씩. 저도 그런 날 있어요. 잘 때 어떤 줄 아세요? 마음이 공허합니다. 공허해요. 왜 하루의 목적을 다 이뤘는데 왜 마음이 공허할까? 잘 때? 왜 공허할까? 순간순간에 밀도 있고 집중하게 살지 않고 그 시간에 뭔가 의미와 가치를 찾아서 계속 하루 종일 동동거렸던 거예요. 어디서 동동거렸어요? 일과 안에서. 목적과 일과라는 것은 없으면 안 돼요. 우리 목적, 의미와 가치가 없어도 되겠어요? 일과가 없어도 되겠어요? 직장이 없어도 되겠어요? 이거는 내 삶을 살아가는 아웃라인, 이렇게 울타리 같은 거지, 그게 목적은 아니잖아요. 그게 우리 삶의 행복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존남호 강사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은 지금 이 자리에서 현재를 살라고 말을 하면서 한국 사람들은 특히 우리들은 어떻게 하느냐 끊임없이 그 마음 가운데 지금 현재에 머물지 못하고 가치와 의미 있는 것을 계속 두고 일과에 파묻혀서 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 지금
제 말씀을 듣고는 이 순간에도 이 시간이 끝나면 난 뭘 해야지? 의미 있는 가치 있는 것들을 찾아서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지 못하고 뭔가 또 오후에 의미 있는 가치 있는 일들을 마음에 채워놓고 달려가고 있다는 얘기. 그래서 저녁에 문득 잠자리 전에 불어났을 때 난 하루 뭐 하고 살았지? 순간순간에 몰입하거나 집중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뭔가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에 동동거리다가 누웠으니 당연히 공허하죠. 일과는 지켰겠죠. 일과는 상당 부분 지켰겠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를 살으라는 말은 지금 순간순간의 밀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몰입하고 집중하고 오롯이 그 순간에 집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행복은 어디에 있느냐? 일과를 오늘 10가지 중에서 8가지, 9가지, 10가지가 그게 행복이 아니라 정해진 그 일과 안에서 내가 순간에 어느 정도 몰입했느냐, 밀도 있게 살았느냐, 하나하나가 거기서 결정된다는 게 행복의 가치예요. 생각해 보니까 맞아요. 그래서 옛날 유명한 철학자는 과정이 나를 규정한다고 했어요. 결과는 그 가운데 따라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 현재 우리는 어때요? 결과가 말을 해줘요. 결과로 그 사람을 판단하고 결과가 좋아야죠. 결과 당연히 좋아야죠. 하지만 이 과정이 나를 밀도 있는 과정, 충만한 이 과정을 생략하면서 어느 순간 우리 현대들이 공허해진 거예요. 자, 밀도 있는 삶에 대해서 잘 구분이 안 되죠. 예를 한번 드릴까요? 내가 단 3일이 남았어. 3일에 이 세상과 이제 연을 끊는다고 이제 돌아가신다는, 자살한다는 뜻이 아니고, 이 세상과 내가 이제 떠나야 될 때가 된 것 같아. 3일 남았어. 3일 어떻게 보내주시겠어요? 우리 회장님 어떻게 보내실까요? 3일 남았어. 하고 싶은 거 예를 들어서 그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한테 이렇게 연락도 다 취하겠죠. 그동안 고마웠다. 네가 그럴 줄 몰랐다. 뭐 이런 거 이제 말을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회장님은 3일 남았어. 무엇하다 하시겠어요? 3일까지도 얘기하지 말고 우리 대통령님 하루 남았어요. 뭐 하시겠어요? 음. 대통령님은 하루 남으면 꽃을 심으실 것 같아요. 밀도 있는 삶은 어느 때 드러나는 줄 아세요? 제가 왜 예를 들면 내 인생이 오늘 하루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면은 얼마나 이 지금 찰나찰나 순간을 오늘 내가 저녁에 내 삶을 마무리한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찰나찰나가 소중하겠어요. 찰나찰나 순간순간 삶을 뭐라고 해요? 소중하게 알고 그 시간에 집중한단 말이에요. 사람을 만나든 친구를 만나서 너 옛날에 그럴 줄 몰랐다 하면서 말을 하든 너 참 고마웠다라고 말을 하든 그 순간순간에 또 나의 소중한 자녀들을 쳐다보면서 네가 있어서 행복했다. 그 순간에 대충 얘기하고 일과처럼 하루 계획처럼 하고 넘어갈까요? 그러지 않아요. 정말 아들아 사랑했다. 엄마가 내 뜻과 다르게 접근했던 너를 위하는 마음이었지만 그것조차도 미안. 정말 그 순간을 충실하게 살고 하루를 끝낼 것 같아요. 그죠? 밀도 있는 삶도 이와 비슷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여행 가죠. 여행 가면은 여행 오래 가는 게 좋습니까? 조금 짧게 2번 가는 게 좋습니까? 자, 우리 리서치에서 나온 거예요. 15일 여행을 한 번에 쭉 가는 게 좋아요? 아니면 나눠서 짧게 짧게 가는 게 좋습니까? 뭐 사람마다 호불호가 갈리지만 은타님, 아유 은타님은 답을 좀 알고 계시네. 왜 나눠서 가는 게 좋을까요? 왜냐면 15일이 되잖아요. 일주일만 딱 넘어지면은 여행지의 일상이 이제 일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간순간이 그냥 뭐 어제 봤던 그 집이네, 뭐 그 간판에 영어 글씨네,
나무가 뭐 그 나라 열대 나무네 일주일이 지나면 그 아까 얘기한 순간순간에 밀도가 떨어져요. 그래서 열흘쯤 되면 고추장 생각나고 김치 생각나. 좀 그리고 언제쯤 가나 이제 쳐다보고 날짜를. 근데 나눠서 4박 5일씩 5박 6일씩 가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여행지 가서 딴 생각 나나요? 뭐 가이드를 붙이고 가든 자유여행을 가든 어때요? 열심히 가서 사진 찍고 그 순간 얘기 듣고 그 나라 문화 보잖아요. 시장 가서 그네들 사람 보고 왜 그런 줄 아세요?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 3박 4일 비행기 타고 오고 가는 시간 빼보세요. 막상 주어진 게 한 3일 정도 되나? 얼마나 바빠. 사진 찍고 막 그 와중에 또 화장고 가서 사진 찍어야 되고 얼마나 바빠요. 그죠? 그러지만 얼마나 밀도 있게 살아요. 여행지의 삶. 짧은 인생 순간. 예를 들어서 저희 어머니를 모시고 산책길을 가요. 제가 여기서 제사를 모시고 갔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한쪽을 못 드시잖아요. 85이지만 그러면 당신 스스로 자력으로는 그 음성점 길을 걸을 수가 없어. 그럼 휠체어를 타고 저는 가요. 저는 어머니를 위해서 가지만 어머니는 달라요. 어머니는 길거리에 그 이름 모를 잡초 하나를 탁 써봐요. 왜? 뭐 금방 돌아가시다는 뜻은 아니지만 다시 내가 건강한 몸으로 그 잡초 하나, 풀 하나, 왕골모시풀, 비름풀, 그 우리 뭐죠? 당뇨에 좋은 거, 돼지 감자, 돼지 감자 있잖아요. 이런 풀들 많이 나 있잖아요. 그런 것들 막 그 수세미풀, 수세미풀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를 탁 써봐. 왜? 건강한 몸으로 다시 이 자리를 언제 건다 장담을 못한 거예요, 당신이. 당신 스스로는 못 끊는다니. 누가 밀어주지 않는 이상. 그 짧게 1시간 동안 얼마나 밀도 있는 삶을 보신 줄 아세요? 하나하나를 다 쳐다보고. 저는 어머니가 좋아하시니까 그냥 마음 내서 가는 거고. 밀도 있는 삶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은 풀이 커요, 안 커요? 우리 저 미소님, 거기 정원에 풀 커요, 안 커요? 예, 예. 안 크죠? 이제 잔디 딱 깎아놓으면 더 이상 풀이 안 커요. 나락, 지금은 나락도 더 크지 않아요. 수기를 내리면서 나락이 여물고 풀도 더 이상 올라오지 않아요. 이때부터는. 그래서 근데 교당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풀을 뽑아요. 그러면 제가 교당에 풀 뽑았다고 첫 해 와서는 열심히 올렸는데 그것도 한두 번이지. 좀 그렇더라고요. 해서 혼자 일 갔다 와서 한 어쩐 때는 지금 이 작업도 6시간 혼자 해요. 근데 어떻게 하냐면은 이게 일을 끝내고 다음에 뭘 해야겠다 하면 이 일 힘들어서 못해. 6시간. 그냥 딱 벗어 붙이고 음악 틀어놓고 불 하나 나 하나 이렇게 뽑아야 돼. 그렇게 뽑아서 쭉 뽑고 나면 어때요? 그 순간순간이 교도님들이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나는 행복한 거예요. 내가 이거 뽑아서 막 사진 찍어가지고 교도님한테 올린다고 의미와 가치를 준 순간 교도님들 알아주면 좋고 알아주면 행복하지만 못 알아주면 서운할 거 아니야. 그거 자체를 놓고 나는 해놓고 올해 마지막 이글 제초작과 끝냈구나라고 혼자서 기뻐해. 그리고 저 밤 되면 불 들어오잖아요. 자갈 위로 불들을 싹 해놓고 나면 그렇게 불이 이뻐요. 혼자서 기뻐. 이게 밀도 있는 삶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행복도 어떤 목적이나 의미, 가치 이게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그것은 아우트라인 세워놓되 순간순간에는 의미와 가치를 끊임없이 마음에다 채울 게 아니라 뭘 채워야 되냐? 지금 이 순간 밀도 있게 살아내는 것이 지금 여기 현재를 사는 방법이다. 아니 조금 더 구체적으로 다가오더라고요. 그렇잖아요. 지금 현재를 살아라 이렇게 말만 해도 어떻게 살아요? 또 같이 바쁘게 달려나갈 건데. 자, 음성교당은 버페가 너무 일러서 한 5분 정도만 10분 정도만 더 하겠습니다. 너무 일찍 끌려면 지금 11시에 식사하기 좀 애매해서 조금만 더 해도 되죠?
음석교당은 첫째 주법회는 세상에 이런 진리를 가져와서 원불교 마음 공부하고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오늘처럼 설명을 해요. 두 번째 부피는 아시죠? 연불 명상하고 정전 공부하고 세 번째, 네 번째 주는 108 명상하고 법문 나눔 목록을 하는데 오늘이 첫째 주 부피인 거예요. 그러니까 밀도 있는 삶에 대해서 그러면 대종사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법문에 밀도 있는 삶에 대해서 대종사님은 법문에 밝혀주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일, 그 일에 일심으로 해라. 온전한 정신으로 취사해라. 그때 뭘 해야 되는데 뭘 해야 되는데 앞으로 뭘 해야 되는데 지금 이 순간 그 마음을 끄집어 당겨서 마음에 담지 말고 일과에 매달려서 끝까지 잠자리 들기 전까지 매달려서 동동거리고 뛰어가지 말고 그 일에 일심해라. 지금 제 얘기를 듣고 있는 이 순간 5분 10분 안에 온전한 정신으로 취사해라. 대종사님 말씀 본문에 일과 인연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하라고 하셨어요? 그 일에 일심하고 일과 인연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일과 인연이 없을 때가 있잖아요. 조용할 때 혼자 있을 때 마음이 혼자 있을 때 이게 마음이 왔다 갔다 해요. 사람들 만나면 좀 덜해. 친구들 만나서 얘기하고 난타 치고 어르신들 만나 얘기하고 농사 짓고 하면 오히려 마음에 잡념이 없어. 그때는 그 일에 집중하면 돼. 근데 오히려 혼자 있을 때 사심당념이 더 크게 일어나요. 사람은. 그래서 혼자 있을 때는 부동심, 그 혼자 있을 때 사심당념이 일어나는 것들에 대해서 일어나지 말게 하라는 뜻이 아니라 마음에 그런 것들에 끄달리지 않도록 부동심을 달려요. 연부를 해도 좋고 기도를 해도 좋고 명상을 해도 좋고 모두 상관이 없어요. 부동심을 달려내는. 우리들은 어때요? 일과 인연이 있으면은 과거를 후회해. 일과 인연이 있을 때는 현재에는 어때요? 그 자리에 저희 어머니가 그 오늘 하루 주어졌던 그 풀을 잡초들을 볼 때 남을 생각하나요? 오로지 그 풀을 쳐다보면서 당신의 인생을 반추하고 당신을 생각하잖아요. 우리는 안 그래요. 우리가 건강하면은 남을 쳐다봐. 남을 쳐다보고 남의 인정과 기대를 바라고 남을 쳐다보고 뭔가를 집착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마저 안 하면 미래를 걱정해서 막 당겨와. 미래 내가 어떻게 하면 미래 내가 참 두렵거나 걱정이 들어 미래. 이 일과 인연이 없을 때는 어때요? 외로워. 마음이 공허해. 문득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나 두려워. 어떨 때는 기분이 좋았다가 어떤 때는 확 깔아져. 좋을 정도 있어. 그러면 뭐예요? 일반 사회인들은 술 먹거나 담배 먹거나 또는 친구들 만나서 말을 많이 하거나 또는 뭐 이제 그냥 막 이렇게 그걸 못 견뎌. 일과 인연이 없을 때는. 그러니까 대종사님 뭐라면 마음과 육신의 힘이 없으면은 일이 있을 때는 밀도 있는 삶을 일습으로 살기가 어렵고 일이 없을 때는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마음 혼자서 그 번뇌에 찬 그 마음에 안 끄달려가기 어렵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대종사님은 그 일에 일심하자 일심으로 밀도 있게 살자는 말하고 이게 통통하는 말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밀도 있게 사는 삶에 대해서 잘못 적용된 예화가 있어요. 두 가지 유의해서 접근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열심히가 아니라 열심히 많이가 아니라 오롯이 집중해서 몰입하는 게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공부가 잘못됐다고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 수학 공부를 많이 학원 다녀서 많이 요령 있게 많이 풀고 잘 풀어야만이 수능을 본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정말 행복은 뭐냐면은 제가 화학공학과 그 어려운 그것들을 공부하는데 그날 하루에 세 문제 풀었단 말이에요. 저 두세 문제밖에 안 풀었어요. 근데 너무나 그 과정에 그 공부했던 과정이 너무 행복한 거예요.
지금도 잊어먹지 않을 것 같아. 그 공부가. 그 풀어냈던 그 공식과 그거 도출해냈던 수학적 산술 그게 너무 재밌었던 것 같아요. 제가. 근데 이 얘기를 종나무 씨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밀도 있게 살라는 말은 뭐냐면은 우리가 착각하는 게 순간순간에 너무 열심히 살아라. 이 말 뜻 아닙니다. 순간순간에 너무 많은 것을 해라. 이 말 뜻도 아니에요. 저 오늘 법회 끝나고 쭉 문득 이 창문 바깥으로 보이는 구절주를 보면서 뭐 많이 담아야 돼요? 뭐 많이 거기에서 열심히 뭘 해야 돼요? 그러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순간순간 몰입 있게 살라고 해서 나만의 욕심으로 막 밀고 들어간 사람이 있어요. 그쪽으로만 욕심과 이기심으로 막 몰입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자기 생각에 갇히면은 시야가 넓어져요, 좁아져요? 좁아집니다. 여러분들 운전할 때 운전 다 하시잖아, 이 자리에. 경기님도 운전하죠? 내 생각에 딱 가로채 있으면 내가 좀 여유 있으면 시야가 쭉 터지잖아요. 근데 내가 어떤 생각에 딱 가로채 있으면 시야가 좁아져 이렇게. 옆에가 까만 벽처럼 막혀도 앞에만 봐요. 시야가 좁아집니다. 그래서 욕심과 이기적으로 몰입하는 거는 시야가 좁아져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순간순간 내가 오롯한 일심으로 몰입한 거는 시야가 전혀 안 좁아져요. 풀을 외면서 우리 어머니 그 길가에 잡초를 보면서도 절코 시야가 좁아지지 않아요. 전체를 다 함께 느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잘못된 몰입이라는 얘기예요. 이거는 내 욕심과 이기적으로 시야가 좁아지는 몰입은 잘못된 몰입이라도 뭐라고 해야 돼요? 그냥 단편적인 몰입이라고 봐야 되나? 그리고 자리이탈 안 되는 몰입들이 있어요. 뭘까요? 자리이탈한 얘기는 나도 이롭고 남도 이롭고라는 뜻을 자리이탈하고 그래. 자리이탈가 안 되는 몰입은 뭐냐면은 도둑질. 도둑질 하려면 몰입해야 돼, 안 해야 돼요? 몰입해야 돼요. 이거는 뭐냐면은 단편적인 몰입이에요. 이기적, 욕심과 이기적. 그리고 요즘 무리가 많은 성폭력 할 때도 그 사람도 얼마나 몰입하는지 몰라요. 그거 하나만큼은 잘못된 몰입이죠. 그리고 도박. 미친 듯이 하잖아요. 그거 안에만. 도박은 정말 끊기 어렵다는 거 아시죠? 그 다음에 그것도 일종의 몰입이지만 행복한 삶으로 연결되는 밀도 있는 몰입은 아니란 얘기예요. 자, 오늘은 밀도 있는 삶에 대해서 순간순간 현재를 살아가는 거에 대해서 참으로 밀도 있는 삶을 사는 것이 행복을 좌우한다는 거에 대해서 세상의 지식을 가져와서 원불교 마음공법으로 좀 해석을 해보았습니다.